여기서 제일 중요한 오늘의 사실 엑기스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 앞부분 보다가 끊고 하신 분들은 사실 이 중요한 말을 못 들으면 좀 안타깝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절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지국대로 내는 것보다 법인 그렇다고 제가 큰 절세 그런 건 아니고 후보자는 모르는 절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박땅꾼입니다. 제가 오늘은 토지,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세 가지만 알면은 세금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요.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농지는 과연 취득세 얼마인지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농지, 전답, 과수원 대부분 전답을 많이 사시죠. 이제 모든 땅은 농지는 그냥 3.4%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억짜리 땅이면은 3.4%면 340만 원. 간단하죠. 3.4%를 계산하시고, 근데 대부분이 법무사를 끼고 하기 때문에 0.1%는 법무사 비용, 그럼 한 3.5%가 등기 이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취득세는 3.4%입니다. 이거는 계속 앞으로도 이게 세금이 줄거나 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취득세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는 사실 또 이것도 초보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땅을 사서 나중에 이거 계속 매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과연 이거 얼마나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제일 걱정 안 해야 될 게 보유세입니다. 왜냐면 땅은 공시지가로 이제 가격,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 아까 1억짜리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1억짜리 땅을 샀다. 그럼 본인이 내는 세금은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은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1억짜리 땅을 갖고 있는데 1년 내는 세금이 10만 원이 안 된다.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그 정도는 다른 양도세에 비하면 완전 껌값이니까요. 보유세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일 땅의 세금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양도세입니다. 문제라기보다 좀 사실 아쉬운 부분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줘야 되는데, 토지에 대한 양도세금은 특히 우리는 이제 비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용으로 땅을 사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사업용이라는 거는 본인이 직접 그 농사를 짓거나 공장을 운영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사업용으로 써야 되는데, 대부분은 90%가 비사업용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는다는 겁니다. 10%가요. 사실 토지나 아파트나 주택이나 세금 구간은 다 똑같습니다. 원래 6%인데 사업용은 최소 비율이 16%입니다. 10% 가산돼가지고. 아무리 적게 벌어도 세금은 16% 내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기본공제가 1년마다 알다시피 예를 들면 1,500 주고 샀는데 2천만 원, 500만 원 세금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 2년 이내는 이제 중과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2년 이후 버텼다. 그러면 16% 나오는데, 사실 기본공제 250 받고 사실 본인이 취득세 낸 것까지 합치면 1,000만 원 미만의 수익을 얻었을 때는 거의 세금이 안 나온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 방금 언급한 단기 투자. 1년, 2년 내에 팔면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과세. 가장 무서운 겁니다. 땅은 최소 2년 이상은 갖고 가라.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1년 이내에 땅을 팔면은 얼마를 벌던 50%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서 2년 이내는 40%.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1억을 벌었으면 5천만 원을 세금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세금을 절반을 낸다는 게. 땅은 최소 2년 이상은 보유해야지만 일반 과세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을 명심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오늘의 사실 엑기스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 앞부분 보다가 끊고 하신 분들은 사실 이 중요한 말을 못 들으면 좀 안타깝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절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지국대로 내는 것보다 법인 그렇다고 제가 큰 절세 그런 건 아니고 후보자는 모르는 절세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토지의 가장 큰 부분이 사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없어질 뻔했는데, 왜냐면 LH 사태 때문에 워낙 지금 나라에서 외지인이 농지에 투자하는 거에서 부정적으로 시선, 국민들도 그랬죠. 다행히 유예가 돼가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계속 앞으로도 될 거고요. 대신에 3년 이후에부터 연차대로 공제율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기본공제는 많이 받는다. 그래서 제가 표 보시면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가, 만약에 본인이 땅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 그러면은 농지은행에다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은행에다 위탁하고 8년을 경과하면은 8년 차부터는 이제 세금을 감면을 해주는, 양도세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건 처음 이 땅을 살 때 농지은행에 위탁 가능한 땅인지 알아보셔야 돼요. 평수가 작으면은 농지은행에서 이게 농사용으로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면은 받아줄 수도 없기 때문에 너무 작은 땅은 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미리 해보시고 8년 정작을 임대를 맡겨 놓으시면 나중에 만약 1억 정도의 양도세가 나온다 그럼 1억까지는 면제가 됩니다. 엄청난 그 혜택이죠. 8년 정도 이상 보유하실
필요하실 분들은 이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절세 비법은 땅을 약간의 성형을 하시라는 겁니다. 비용 처리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땅에 거기다 이제 경비 쓰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성토입니다. 성토. 그러니까 성토를 했을 때 성토비가 뭐 500이든 1000만 원 나왔다. 그런 땅에 이제 경비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세 때 경비를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금을 더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절세 방법이 또 이제 대지로 만들었어요. 기존 농지를다가 대지로 만들었을 때 그 또 인허가 비용 그런 게 또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비용도 또 세금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땅에 관련된 조금 이제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간단한 작업, 형질 변경 이런 작업을 통해서 경비 처리가 되니까요. 점을 잘 활용하시면 되고, 또 멸실하는 것도 있습니다. 멸실 이제 좀 약간 허름한 폐가가 있어서 500, 1000 이것도 그 정도 비용이 나가고, 근데 이거는 또 좋은 게 300만 원 또 정부에서 지원도 해줍니다. 그건 지원대로 받고 경비는 경비대로 털고, 이렇게 땅에 관해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은 기존의 세금 양도세보다 더 다운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항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